자, 국민의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완전 개오합지졸 됐어요. 윤석열이 집권한 2년 됐잖아요. 그 윤석열이 집권할 때에 딱 당대표가 이준석이었잖아요. 네. 그 후로 이준석 쫓아내면서 당대표는 한 명 더 있었죠. 김기현이. 우리 당대표가 있었고 나머진 다 비대위였어. 지금 비대위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비대위만 4번째 2년 동안. 그러니까 당대표까지 포함하면 6명이 갈린 거야. 정권을 차지하고 나서 이렇게 비대위를 계속 꾸리는 케이스도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잖아요. 네. 왜 이러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저는 그 정규재 TV에 정규재 씨가 너무 맞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 듣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네. 차라리 그런 걸 거기에 들으세요. 다 보수의 정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웃겨. 이것만 봐도 윤석열이 못한다는 일종의 증거잖아요. 아니 윤석열이가 무리하시 한 지지를 한 70%쯤 가고 그러면 당대표 바꿀 일이 뭐가 있어요. 대가리 속에 그것만 있잖아. 당대표란 놈이 내부 총질만 하는데 내부 총질만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까 뭐 기분 좋다 이런 개소리 했던 게 윤석열이야. 그거 있잖아요. 맞아요. 텔레그램으로. 네. 권성동이 들켰던. 근데 더 재밌는 게 수습한다면서 당선인들이 모았어. 소위 말하면 당선인 총회를 했어. 이게 중앙일보 헤드라인이에요. 자기소개만 하다 끝났다. I am 그라운드. 실제로 중앙일보가 이게 약간 빡친 헤드라인이거든요. 100명 모아서 저짓거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진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20 대피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저 명찰 봐요. 22대 국회의원 김민전. 당선자도 아니야. 이미 국회의원 된 거야. 그러니까. 이미 연명 저런 것도 국회의원이라고. 진짜 그러니까 자기들이 네. 사실은 비상의원총회 같은 건데 네. 셀카 치고 자빠진 거.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줄까요? 얘네들한테 무슨 긴장감이 있어요. 신났죠 지금.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우리가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만큼도 걱정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야. 아니 우리는 나라 걱정하는 거야. 국민의힘 걱정한다. 아니 나는 진짜 진심으로 보수가 건강하고 좋은 정치를 해야지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수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잖아요. 민주당한테 절대 좋은 일 아닙니다. 오죽 관심했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중앙일보가 당 수습한다며 모인 여당 당선인 총회 자기소개만 하다 끝났다. 뭐 시간이 없죠 사실. 네. 108명 모여가지고 1분씩만 해도 108분 2시간인데. 이 모임 등에 있어서 결론은 이거예요. 실무형 비대위 조기전대 결론. 당선자 총회 세심보다 수습. 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비대위를 꾸리고 그 비대위가 빨리 전당대회 당대 뽑자 이 결론을 내렸다는 거야. 그걸 저렇게 모여가지고 할 결론이에요 저게? 그냥 내 말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여기 그게 그거예요. 국민의힘 비대위 가능한 시나리오.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 첫 번째. 그러면서 비대위를 꾸린다. 두 번째 윤재욱이가 권한대행 직권으로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 전부 치고 나. 차라리 저 윤재욱을 윤석열로 바꿔. 그다음에 새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비대위를 구성한다. 야, 이 경우에서 존나 많네. 새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직권으로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 아무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저 시나리오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바보 같은 소리예요. 시나리오를 4가지를 하든 40가지를 하든 결국에는 윤석열이 꽂는 사람이 당대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 지금 비대위를 만드는데 그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사선에 김도욱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졌더라고요. 그래요? 겸열구. 배멀리고. 지겨워 진짜. 캐피탈 킹. 정말 회전문 돌리고 나오면 그 사람이고 그냥 점 찍고 나오고 계속 똑같아요. 대한민국 수도가 부산인 사람 김도욱. 아이고 여기에 이제 한동훈 정당대회 출마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가 나경원 뭐 안철수, 유승민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을 부르는 목소리가 많다는 건데 나는 보수 언론들이 장난질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은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동의하지만 한동훈이 출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당선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가 이거였어요.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 과연 그럴까요? 저렇게 말은 하겠죠. 네. 그렇지만 본인이 정치는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선거 안 하고 추대해주면 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지금 한동훈 맛을 봤잖아. 네. 총선 때. 네. 그럼 정치를 오래 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저건 뭐지 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한동훈이가 돌아오는 게 재앙일 수 있는데 한동훈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총선을 대피하게 만든 원흉으로서 기억만 남고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회는 당장 어떻게 해요? 한동훈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타이틀을 쥐지 않고는 그 방어하기 매우 힘들어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석열도 별로고 윤석열도 우리를 대표하게 만든 사람이지만 한동훈이 일반 사인으로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아닌 상황에서 한동훈 지킬 수 있을까요? 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 차기 당권 압도적 1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인지도죠. 가장 누가 유명하냐를 물어본 결과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로 한동훈이 필요하냐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의 실력도 문제지만 국회의원 직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그 문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22대 국회의원 구성 자체가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끌고 가는 진짜 압도적인 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원내를 이끌어가겠다고?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국민의힘 내에서도 분명히 알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선자들 중에 당대표를 찾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우리로서는 그렇게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지켜보고 그냥 떡이나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저쪽에 가장 좋은 카드는 비윤입니다. 비윤. 그중에 유승민이에요. 현실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극보수화되어 있는 당을 바꿔내는 데는 그동안 윤석열한테 쓴소리 해왔던 사실은 유승민이 지금까지 노렸던 자리죠. 탈당도 하지 않고 이준석과 함께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자리 지켰고 총선 때도 가장 많은 연사로 불렸다는 유승민이 당대표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제일 불리한 시나리오예요. 근데 국민의힘의 주류들이 유승민이 당대표 되는 꼴을 보겠느냐. 이 문제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게 자기가 다시 복귀하려고 뭔가 시도를 하겠지만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스마트한 모습으로 열심히 뛰었지만 윤석열 때문에 총선이 졌다가 아니라 윤석열만큼이나 모자란 애가 총선을 도망쳤다에 가까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가 연일 때렸잖아요. 이 얘기까지 나왔어. 본인 특검 대처나 준비하고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한동훈 특검을 하는데 이거 준비나 하지 얼씬거리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말을 하기 때문에 한동훈은 본인의 저거야말로 방탄 아닙니까? 방탄하기 위해서 당대표 나오려고 하는 지금 아직 특검이라던가 압수수색 한 번 안 받아본 한동훈한테는 저게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것일 윤석열도 겁니다. 제일 두려운 게 저런 거죠. 네. 자기가 수사받는 거. 근데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그게 방탄의 역할은 못 하거든요. 신분이 국회의원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재인의 사냥개 얼치기 좌파 이렇게 이제 그건 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또 이제 김경준이 나서가지고 이제 저 강영욱이한테 이제 대통령 이야기 들어봐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개가 짖네 이런 소리 해버리고 지금 이 당 지금 마사리반 났죠 사실은. 근데 여기에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윤석열의 멘토라고 불리우는 심평은 이미 떨궈져 나왔다고 보는 게 맞죠. 한동훈의 과도한 욕심이 지금 참패 책임이 너무나 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영산의 시각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네.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면 한동훈이 딴 주머니 찾고 한동훈계 만들었고 한동훈이 예를 들면 주기환 같은 사람들 공천에서 배제함으로써 자기 한동훈계를 만들려고 했다. 한동훈계를 만드는 것은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가서 내 이야기를 충실히 전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자기 살림 차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각이 심평 변호사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나오는 이야기들이지만 총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엄청 화를 낸 경우가 몇 번 있었대요.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는 그 세종시로 국회를 완전히 옮기겠다.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대통령실하고 사전 조율이 안 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동훈이 그걸 발표하기 30분 전에 아차 싶어가지고 대통령실에 30분 전에 미리 언지를 주고 언론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대통령실이 완전 뒤집어졌대요. 지가 뭔데
대통령실하고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그런 공약을 발표를 하냐. 그 정도로 한동훈이 그 총선 과정에서 헛발질이랑 사고를 엄청 쳤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저는 심평과 윤석열 사이에 소통을 좀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중파 라디오에서 계속 심평이랑 인터뷰를 따는 건데 이번에 심평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동훈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번 총선 기간에 그 윤석열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윤석열을 뽑았던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을 전부 다 반윤 친한으로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재계를 꿈꾸고 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본인은 협박을 받은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전국 단위 선거를 누군가 뛰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맥 만드는 것은 쉬워요. 이재명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세했잖아요. 이재명 중심으로 총선을 치렀잖아요. 원래 비명이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친명으로 바뀌어요. 특히 당선된 사람들. 덕을 봤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그 한동훈이가 사실은 전국을 뛰면서 뭐 낙선도 많이 했겠지만 저거는 윤석열이 뜨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뭐냐면 나는 저런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걸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거를 심평이 자기 뇌피셜로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가깝게 말하면 음모론에 가까운 건데 진짜 문제는 저런 시각들이 윤석열한테 들어간다는 거야. 말하자면 이봉규 같은 질 떨어진 애들이 방송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막 씹을 거 아니에요. 이봉규가. 한동훈이가 자기 정치했다라고 하면 윤석열이가 누워서 베개에서 유튜브를 막 보고 있다가 아 그러네 이 새끼 이것도 자기 정치했네. 이런 시각들이 심평 같은 사람 목소리 통해 들어가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불신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누가 왜 주위에서 나한테 뭔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요 항상. 야 그 사람 주장이잖아. 이쪽 얘기 들어봐야지. 균형감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윤석열은 그게 안 되는 자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에 대한 견제는 윤석열이 제일 심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아시겠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한동훈이가 출마를 안 했잖아요. 예. 마치 자기는 정치에 뭐랄까 욕심이 없이 그냥 막 재능 기부하는 것처럼 비례도 안 나가 지역구도 안 나가.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예요? 얘는 쫄았다. 낙선할까 봐 못 나가는 거다.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 낙선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뭐. 정치 생명이 완전 끝나는 거예요. 예. 당선되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당선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대표 후보군이 누구냐고 그 국민의힘 정당원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한동훈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명하니까 인지도. 많이 노출됐으니까 인지도 면에서 한동훈이 많이 나오겠지만 실제 당대표 후보로 나와서 투표하는 거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동안 봤는데 한동훈이 하는 걸 봤는데 저 사람한테 어떻게 당대표를 맡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나올 수도 없지만 나온다고 해도 될 수가 없죠. 맞죠. 그러니까 쫄보라니까요. 검사 출신들이 검사라는 완장 빼거나 뭐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이나 법무부 장관 같은 자리도 결국에는 완장 채워준 거잖아요. 공식적인 완장을 잔 거잖아요. 일반 자연인일 경우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한동훈의 한계다. 이재명 한번 보세요. 성남시장 시절 이전에 뭐 했어요? 변호사였지만 시민 모임, 시민운동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뿌리처럼 잡초처럼 자란 거예요. 성남시장, 네. 경기도지사, 거기에 뭐 이제 수사를 막 어마어마하게 받았고 올라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인도에 내놔도 살아 돌아와요. 한동훈이 가능하겠냐고요. 나는 솔직히 말해 지금부터는 우리가 팝콘각으로 국민의힘이 한동훈 못 지켜줄 거라고 보고 한동훈은 지킬 방패로 원외지만 당대표를 노릴 거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밀어낼 가능성이 높고 한동훈은 수사받는 예를 들어서 수사 좀 받아야 돼.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을 발의를 했어. 통과를 시켰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안 할 수 있어요. 저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잣대는 거예요. 여기서 끝. 동훈아 기다려. 딱 기다려. 자 박은순님 고맙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땡큐.